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술 전후 사진을 보고서 병원을 선택하시지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요즘 병원들의 전후 사진을 봤을 때 모든 병원들이 다 수술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단지 전후 사진 한 장만으로는 수술의 과정과 결과의 진정성을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후 사진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단순히 전후 사진만 보여주고 끝, 이런 영상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은 어떤 고민으로 수술을 결심하게 됐는지, 또 수술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이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환자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까 싶었던 도전적인 케이스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진들은 눈 아래쪽, 눈 밑 수술과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눈 아래쪽 부분은 가장 크게 나눠보게 되면 눈 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하안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결국 눈 아래쪽에 절개선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를 통해서 흉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환자분들 오셨을 때 일반적으로 40세 미만의 분들에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 흉터가 안 생기는 수술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60세 이상에서는 눈 밑에 피부에 늘어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안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 중간에 있는 40세에서 60세 사이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눈 밑 피부의 처짐, 그리고 탄력도, 그리고 불룩한 정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환자분 상담 오셔서 눈앞에서 보면서도 정말 같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보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분은 하안검 수술로 진행하신 분이에요. 보시는 대로 눈 아래쪽으로 이렇게 잔주름 있죠. 주름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눈 아래쪽으로 하안검 혹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려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눈 아래쪽에 지방이 불룩하고 그 벌징이라고 하죠.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눈 아래쪽으로 잔주름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피부 조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 안쪽에서 지방을 해결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접근을 하게 되면 풍선에 바람 불었을 때는 팽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빠지고 나면 쭈글쭈글해지게 되겠죠. 원래 있는 잔주름이 더 심하게 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 절제를 통해서 늘어나 있는 피부 조직 자체를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일부 남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수술 후에 아래쪽에 잔주름들이 많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불룩함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죠. 이렇게 하안검을 권유해 드렸을 때 흉터가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회복 기간이 길어지진 않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회복 기간 관련된 환자분들 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환자분 같은 경우도 보시는 대로 눈 아래쪽으로 불룩하게 지방이 많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잔주름 부분이 많이 있으신 상태죠. 이분 같은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게 맞는 케이스셨고요. 보통 저희가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실밥 제거하는 게 5일에서 7일 정도 되거든요. 대략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사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차에 흉터가 눈에 많이 띌 정도로 심각하게 보이시나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 타입 자체도 조금 괜찮으신 편이고 여자분이시고 혈압도 없으시고 그런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거의 없으신 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차의 수술 후, 실밥 제거 후에 그렇게까지 눈에 많이 띄는 흉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째 경과 오셨을 때 사진이에요. 한 달 정도가 되면은 잠붓기가 빠지고 상처 부위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중간 경과를 볼 수 있는 정도 시간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경과해 보시면은 수술 전에 있었던 불룩한 부분, 눈 밑 지방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고 아래쪽으로 있는 그루브, 눈물고랑인데 부분도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 같은 경우는 한 달 차에도 아직 약간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겉으로 크게 많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안검 수술 환자분들을 살펴봤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가 적합한 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앞에서 보시는 환자분대로 이렇게 눈 아래쪽에 불룩함이 있기는 하지만 피부 자체에 잔주름이 없고 탄력이 좋은 환자분들이 적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눈 아래쪽으로 애교살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불룩한 부분, 눈밑 지방이 도드라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경결막 절제, 눈꺼풀을 뒤집어서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겉으로 보여지는 흉터는 하나도 없죠. 안쪽으로만 절개를 했으니까요.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고 불룩한 지방 부분을 해결을 해서 눈 아래쪽에 원래 보여야 하는 애교살만 도드라지게 보이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자 음영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탄력 자체가 좋으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흉터 없는 수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 성형은 꼭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야지만 안전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연아 임인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